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친절한데 이상하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인생을 망치는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이야기할 7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보였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경고한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지금까지 왜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쇼펜하우어가 평생 관찰하며 정리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7가지 유형.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소한 일에 쉽게 격분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의지에 사로잡힌 사람은 작은 방해에도 폭발한다. 작은 불편에도 화를 내고 사소한 말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신의 계획이 조금만 어긋나도 감정이 폭발합니다. 마치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는 유리잔처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점점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당신의 평온도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두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주변을 파괴한다 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있고 상처만 오래 기억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감사보다는 불만에 민감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100번의 호의는 금세 잊고 한 번의 서운함은 끝없이 되새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선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당신이 아무리 도와줘도 그 사람의 기준에 딱 맞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불평이 시작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만 계속 주고 그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이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못하면 그제야 원망이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두고 기억은 선택적이며 이기심은 집요하다 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애초에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결국 당신을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질투를 가장 추악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불편해하고 남이 실패하면 속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안타깝다 고 말하지만 눈빛에는 묘한 기쁨이 스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불행이 자신의 초라함을 잠시 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성공도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넘어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질투는 타인의 행복을 고통으로 느끼는 병이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당신의 기쁨조차 마음껏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그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게 되고 결국 당신의 행복이 줄어듭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미성숙하다. 무슨 일이든 환경 탓, 운 탓, 타인 탓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그 대상이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자기 의지의 실패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이 늘 희생양이 됩니다. 억울함이 쌓이고 관계는 점점 무너집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는 중요한 일을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비열함을 힘의 차이를 기준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거만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진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익과 손해만 계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 이런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당신에게도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약해지면 무시하고 당신이 강해지면 붙으려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충성심과 우정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저 이익이라는 조건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이익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이익을 향한 의지라고 정의했습니다. 평소에는 의리를 말하고 우정을 강조하지만 돈이나 기회가 생기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친절은 진심이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것뿐입니다.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끝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끝난다. 이런 사람은 더 큰 이익이 생기면 주저없이 당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이런 관계는 애초에 진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말은 의지의 그림자일 뿐 행동이 진짜 의지다. 말은 화려하지만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 약속은 크게 하지만 지키는 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진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기대할수록 실망만 커지고 결국 신뢰는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두고 행동 없는 말은 거짓보다 더 위험하다 고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을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다. 작은 틈에서 반드시 드러난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신호. 당신의 주변을 떠올려 보면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지 않았나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 당신의 선택입니다. 잘못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을 두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준 만큼 돌려주길 바랍니다.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온 힐의 통찰을 통해 나이 들수록 주변을 정리하고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생존 전략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당신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그 순진한 정직함이 과연 당신에게 부와 존경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약점이 잡히고 이용당하며 가슴치는 후회만 남겼습니까? 이제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무방비 상태의 솔직함이 아니라 고도의 지혜가 담긴 위장술이 필요합니다. 단언컨대 지금부터 당신은 철저히 속여야 합니다. 99%의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며 패배를 자초합니다. 세상은 약해 보이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짓밟으려 들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의 정점에 선 자들이 침묵의 힘을 이용해 자신을 신비롭게 포장할 줄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거룩한 속임수 속에 진정한 승리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이며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언제든 가면을 벗고 배신한다고요. 배신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그것을 고마워하기보다 당신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특히 천박한 성정을 지닌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베푸는 친절은 당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가족에게조차 모든 것을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맞춰주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희생을 값싸게 취급합니다.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주위를 떠나기 마련입니다. 인간관계가 끊기는 것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숨겨야 할까요?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4가지 지침입니다. 첫째, 당신의 돈 주머니 사정을 철저히 속이십시오.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도 없다고 징징대지도 마십시오. 부유함과 빈곤함 사이에 모호한 경계에 서십시오.
그 불확실함이 당신에게 신비감을 부여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긴장감을 만듭니다. 둘째, 당신의 병과 약점을 속이십시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마십시오. 병든 사자에게 복종하는 자는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사람들 앞에서는 허리를 곧게 펴고 눈에 총기를 띠십시오. 셋째, 당신의 목표와 계획을 완벽하게 숨기십시오.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떠벌리는 순간 그 에너지는 분산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방해하는 기운을 보냅니다.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고 오직 결과물로만 증명하십시오. 넷째, 당신의 가정사를 절대로 발설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흉을 보고 자식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짓입니다. 대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화목한 가정의 주인공인 것처럼 연기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에게는 신용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위장은 사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실제로 부자인지 부자인 척 연기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이 내뱉는 말과 행동, 당신이 품고 있는 감정의 진동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실로 창조해 낼 뿐입니다. 우주는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가난하다고 소리치면 우주는 그래, 너는 가난하구나라고 응답하며 더 큰 가난을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해야 합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칠지라도 마음만은 풍요로운 왕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미래의 현실을 현재로 앞당겨오는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믿으십시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평온입니다. 나약한 사람들은 고독이 두려워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된다고요. 우리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삶은 타인의 노예로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고독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행복은 짧고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실험실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부딪히고 고독이라는 시련을 겪으며 비로소 내면의 보석을 깎아나가는 것입니다. 절교한 친구와는 절대 화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화해는 결국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배신을 반복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일에 쏟으십시오. 이제 나이 50을 넘긴 당신에게 고독은 더 이상 피해야 할 괴물이 아닙니다.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고독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당신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방금 들으신 이 지혜를 단 한 번에 체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딱 100일만 버티십시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을 깨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자기암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뇌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십시오. 그러면 거짓말처럼 당신을 둘러싼 공기가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며 통장의 숫자가 바뀌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서 해방되어 온전한 당신으로서 남은 생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고독은 이제 초라한 외로움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자유가 될 것입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감추십시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가장 찬란한 빛을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황금빛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라는 말이 더 이상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오히려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 때도 있죠.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까지 지쳤을까?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의외의 곳에서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희망을 말하지도 않고 노력을 강요하지도 않은 200년 전 한 철학자의 문장에서 말이죠.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모든 삶은 고통이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문장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이 문장은 내가 약해서 힘든 게 아니다 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삶 그 자체에 있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유하고 교양 있는 집안, 성공한 인생의 출발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늘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우울증을 앓았고 어머니는 사교와 명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이었죠. 이때 쇼펜하우어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예외일 뿐이라는 것을요. 쇼펜하우어의 어머니 요한나는 당대 유명한 작가이자 문학 살롱의 주인이었습니다. 괴테와 교류했고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우울과 비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너는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 결국 두 사람은 평생 화해하지 못합니다. 이 경험은 쇼펜하우어의 인간관을 결정짓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더 깊어진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자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전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당대 최고의 철학 스타였던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었지만 학생들은 모두 헤겔에게 갔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고독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정신은 본질적으로 고독하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중심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원하고 갈망하고 비교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는 절대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원하는 동안 우리는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우리는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비유, 고슴도치 딜레마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려 서로 다가가지만 가시에 찔립니다. 멀어지면 다시 추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찌르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스스로 찾아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지 말 것. 그러나 완전히 멀어지지도 말 것. 쇼펜하우어는 행복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줄이는 삶을 선택하라. 욕망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혼자의 시간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관계는 더 계산적이 되었으며 미래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강요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 위로 대신 정직한 절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를 달래주지는 않지만 우리를 속이지도 않습니다. 잠들기 전 사람은 하루를 다시 떠올립니다. 말하지 못했던 말, 참아냈던 표정, 괜히 마음에 남은 장면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견뎌야 했던 마음이라고. 그는 인간의 정신을 늘 긴장된 줄 위에 올라선 존재로 보았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불안이 밀려오고 조금만 기대하면 실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을 잘 산다는 말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지혜는 행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줄이는 데 있다. 쇼펜하우어에게 평온이란 무언가를 더 얻은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한 삶을 권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삶, 비교하지 않는 삶,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된다. 밤이 되면 생각은 더 많아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치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을 흔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나간 고통을 다시 반복해서 겪는 것은 기억의 잔인한 장난일 뿐이다. 이미 끝난 일이라면 그것이 다시 당신을 괴롭힐 권리는 없습니다. 그는 완벽해지려는 마음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고독이고 고독은 선택한 평온입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고요함은 당신을 벌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것을 견뎌낸 당신을 쉬게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덜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충분히 애썼습니다. 더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오늘의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덜 아프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친절한데 이상하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인생을 망치는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이야기할 7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보였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경고한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지금까지 왜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쇼펜하우어가 평생 관찰하며 정리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7가지 유형.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소한 일에 쉽게 격분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의지에 사로잡힌 사람은 작은 방해에도 폭발한다. 작은 불편에도 화를 내고 사소한 말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신의 계획이 조금만 어긋나도 감정이 폭발합니다. 마치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는 유리잔처럼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점점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당신의 평온도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두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주변을 파괴한다 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있고 상처만 오래 기억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감사보다는 불만에 민감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100번의 호의는 금세 잊고 한 번의 서운함은 끝없이 되새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선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당신이 아무리 도와줘도 그 사람의 기준에 딱 맞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불평이 시작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만 계속 주고 그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이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못하면 그제야 원망이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두고 기억은 선택적이며 이기심은 집요하다 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애초에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결국 당신을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질투를 가장 추악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불편해하고 남이 실패하면 속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안타깝다 고 말하지만 눈빛에는 묘한 기쁨이 스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불행이 자신의 초라함을 잠시 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성공도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넘어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질투는 타인의 행복을 고통으로 느끼는 병이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당신의 기쁨조차 마음껏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그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게 되고 결국 당신의 행복이 줄어듭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미성숙하다. 무슨 일이든 환경 탓, 운 탓, 타인 탓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그 대상이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자기 의지의 실패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이 늘 희생양이 됩니다. 억울함이 쌓이고 관계는 점점 무너집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는 중요한 일을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비열함을, 힘의 차이를 기준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거만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진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익과 손해만 계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 이런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당신에게도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약해지면 무시하고 당신이 강해지면 붙으려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충성심과 우정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저 이익이라는 조건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이익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이익을 향한 의지라고 정의했습니다. 평소에는 의리를 말하고 우정을 강조하지만 돈이나 기회가 생기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친절은 진심이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것뿐입니다.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끝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끝난다. 이런 사람은 더 큰 이익이 생기면 주저없이 당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이런 관계는 애초에 진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말은 의지의 그림자일 뿐 행동이 진짜 의지다. 말은 화려하지만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 약속은 크게 하지만 지키는 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진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기대할수록 실망만 커지고 결국 신뢰는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두고 행동 없는 말은 거짓보다 더 위험하다 고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을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다. 작은 틈에서 반드시 드러난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신호. 당신의 주변을 떠올려 보면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지 않았나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 당신의 선택입니다. 잘못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을 두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준 만큼 돌려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 그러니 사람에게 기대하기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라.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언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를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을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소모시키는 사람에게 더 이상 시간을 빼앗길 이유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삶이 가벼워지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삶이 무거워진다. 당신의 삶이 무거워졌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는가? 그 사람은 내 삶을 밝게 만드는가? 아니면 어둡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답이 분명해지는 순간 당신의 선택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가벼운 삶을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더 따뜻한 관계를 누려도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세요. 그 선택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온 힐의 통찰을 통해 나이 들수록 주변을 정리하고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생존 전략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당신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그 순진한 정직함이 과연 당신에게 부와 존경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약점이 잡히고 이용당하며 가슴치는 후회만 남겼습니까? 이제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무방비 상태의 솔직함이 아니라 고도의 지혜가 담긴 위장술이 필요합니다. 단언컨대 지금부터 당신은 철저히 속여야 합니다. 99%의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며 패배를 자초합니다. 세상은 약해 보이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짓밟으려 들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의 정점에 선 자들이 침묵의 힘을 이용해 자신을 신비롭게 포장할 줄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거룩한 속임수 속에 진정한 승리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이며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언제든 가면을 벗고 배신한다고요. 배신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그것을 고마워하기보다 당신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특히 천박한 성정을 지닌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베푸는 친절은 당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가족에게조차 모든 것을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맞춰주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희생을 값싸게 취급합니다.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주위를 떠나기 마련입니다. 인간관계가 끊기는 것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숨겨야 할까요?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4가지 지침입니다. 첫째, 당신의 돈 주머니 사정을 철저히 속이십시오.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도 없다고 징징대지도 마십시오. 부유함과 빈곤함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서십시오. 그 불확실함이 당신에게 신비감을 부여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긴장감을 만듭니다. 둘째, 당신의 병과 약점을 속이십시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마십시오. 병든 사자에게 복종하는 자는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사람들 앞에서는 허리를 곧게 펴고 눈에 총기를 띠십시오. 셋째, 당신의 목표와 계획을 완벽하게 숨기십시오.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떠벌리는 순간 그 에너지는 분산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방해하는 기운을 보냅니다.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고 오직 결과물로만 증명하십시오. 넷째, 당신의 가정사를 절대로 발설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흉을 보고 자식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짓입니다. 대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화목한 가정의 주인공인 것처럼 연기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에게는 신용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위장은 사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실제로 부자인지 부자인 척 연기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이 내뱉는 말과 행동, 당신이 품고 있는 감정의 진동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실로 창조해 낼 뿐입니다. 우주는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가난하다고 소리치면 우주는 그래, 너는 가난하구나라고 응답하며 더 큰 가난을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해야 합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칠지라도 마음만은 풍요로운 왕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미래의 현실을 현재로 앞당겨오는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믿으십시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평온입니다. 나약한 사람들은 고독이 두려워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된다고요. 우리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삶은 타인의 노예로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고독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행복은 짧고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실험실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부딪히고 고독이라는 시련을 겪으며 비로소 내면의 보석을 깎아나가는 것입니다. 절교한 친구와는 절대 화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화해는 결국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배신을 반복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일에 쏟으십시오. 이제 나이 50을 넘긴 당신에게 고독은 더 이상 피해야 할 괴물이 아닙니다.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고독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당신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방금 들으신 이 지혜를 단 한 번에 체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딱 100일만 버티십시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을 깨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자기 암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뇌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십시오. 그러면 거짓말처럼 당신을 둘러싼 공기가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며 통장의 숫자가 바뀌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서 해방되어 온전한 당신으로서 남은 생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고독은 이제 초라한 외로움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자유가 될 것입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감추십시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가장 찬란한 빛을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황금빛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라는 말이 더 이상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오히려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 때도 있죠.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까지 지쳤을까?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의외의 곳에서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희망을 말하지도 않고 노력을 강요하지도 않은 200년 전 한 철학자의 문장에서 말이죠.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모든 삶은 고통이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문장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이 문장은 내가 약해서 힘든 게 아니다 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삶 그 자체에 있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유하고 교양 있는 집안, 성공한 인생의 출발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늘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우울증을 앓았고 어머니는 사교와 명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이었죠. 이때 쇼펜하우어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예외일 뿐이라는 것을요. 쇼펜하우어의 어머니 요한나는 당대 유명한 작가이자 문학 살롱의 주인이었습니다. 괴테와 교류했고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우울과 비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너는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 결국 두 사람은 평생 화해하지 못합니다. 이 경험은 쇼펜하우어의 인간관을 결정짓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더 깊어진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자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전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당대 최고의 철학 스타였던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었지만 학생들은 모두 헤겔에게 갔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고독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정신은 본질적으로 고독하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중심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원하고 갈망하고 비교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는 절대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원하는 동안 우리는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우리는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비유, 고슴도치 딜레마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려 서로 다가가지만 가시에 찔립니다. 멀어지면 다시 추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찌르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스스로 찾아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지 말 것. 그러나 완전히 멀어지지도 말 것. 쇼펜하우어는 행복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줄이는 삶을 선택하라. 욕망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혼자의 시간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관계는 더 계산적이 되었으며 미래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강요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 위로 대신 정직한 절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를 달래주지는 않지만 우리를 속이지도 않습니다. 잠들기 전 사람은 하루를 다시 떠올립니다. 말하지 못했던 말, 참아냈던 표정, 괜히 마음에 남은 장면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견뎌야 했던 마음이라고. 그는 인간의 정신을 늘 긴장된 줄 위에 올라선 존재로 보았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불안이 밀려오고 조금만 기대하면 실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을 잘 산다는 말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지혜는 행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줄이는 데 있다. 쇼펜하우어에게 평온이란 무언가를 더 얻은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한 삶을 권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삶, 비교하지 않는 삶,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된다. 밤이 되면 생각은 더 많아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치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을 흔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나간 고통을 다시 반복해서 겪는 것은 기억의 잔인한 장난일 뿐이다. 이미 끝난 일이라면 그것이 다시 당신을 괴롭힐 권리는 없습니다. 그는 완벽해지려는 마음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고독이고 고독은 선택한 평온입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고요함은 당신을 벌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것을 견뎌낸 당신을 쉬게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덜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충분히 애썼습니다. 더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오늘의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덜 아프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친절한데 이상하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인생을 망치는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이야기할 7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보였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경고한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지금까지 왜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쇼펜하우어가 평생 관찰하며 정리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7가지 유형.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소한 일에 쉽게 격분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의지에 사로잡힌 사람은 작은 방해에도 폭발한다. 작은 불편에도 화를 내고 사소한 말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신의 계획이 조금만 어긋나도 감정이 폭발합니다. 마치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는 유리잔처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점점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당신의 평온도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두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주변을 파괴한다 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있고 상처만 오래 기억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감사보다는 불만에 민감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100번의 호의는 금세 잊고 한 번의 서운함은 끝없이 되새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선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당신이 아무리 도와줘도 그 사람의 기준에 딱 맞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불평이 시작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만 계속 주고 그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이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못하면 그제야 원망이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두고 기억은 선택적이며 이기심은 집요하다 고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애초에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결국 당신을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질투를 가장 추악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불편해하고 남이 실패하면 속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안타깝다 고 말하지만 눈빛에는 묘한 기쁨이 스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불행이 자신의 초라함을 잠시 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성공도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넘어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질투는 타인의 행복을 고통으로 느끼는 병이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당신의 기쁨조차 마음껏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그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게 되고 결국 당신의 행복이 줄어듭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미성숙하다. 무슨 일이든 환경 탓, 운 탓, 타인 탓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그 대상이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자기 의지의 실패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이 늘 희생양이 됩니다. 억울함이 쌓이고 관계는 점점 무너집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는 중요한 일을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비열함을 힘의 차이를 기준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거만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진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익과 손해만 계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 이런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당신에게도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약해지면 무시하고 당신이 강해지면 붙으려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충성심과 우정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저 이익이라는 조건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이익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이익을 향한 의지라고 정의했습니다. 평소에는 의리를 말하고 우정을 강조하지만 돈이나 기회가 생기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친절은 진심이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것뿐입니다.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끝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끝난다. 이런 사람은 더 큰 이익이 생기면 주저없이 당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이런 관계는 애초에 진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말은 의지의 그림자일 뿐 행동이 진짜 의지다. 말은 화려하지만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 약속은 크게 하지만 지키는 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진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기대할수록 실망만 커지고 결국 신뢰는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두고 행동 없는 말은 거짓보다 더 위험하다 고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을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다. 작은 틈에서 반드시 드러난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신호. 당신의 주변을 떠올려 보면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지 않았나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 당신의 선택입니다.
잘못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을 두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준 만큼 돌려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 그러니 사람에게 기대하기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라.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언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를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을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소모시키는 사람에게 더 이상 시간을 빼앗길 이유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삶이 가벼워지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삶이 무거워진다. 당신의 삶이 무거워졌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는가? 그 사람은 내 삶을 밝게 만드는가? 아니면 어둡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답이 분명해지는 순간 당신의 선택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가벼운 삶을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더 따뜻한 관계를 누려도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세요. 그 선택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온 힐의 통찰을 통해 나이 들수록 주변을 정리하고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생존 전략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당신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그 순진한 정직함이 과연 당신에게 부와 존경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약점이 잡히고 이용당하며 가슴치는 후회만 남겼습니까? 이제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무방비 상태의 솔직함이 아니라 고도의 지혜가 담긴 위장술이 필요합니다. 단언컨대 지금부터 당신은 철저히 속여야 합니다. 99%의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며 패배를 자초합니다. 세상은 약해 보이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짓밟으려 들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의 정점에 선 자들이 침묵의 힘을 이용해 자신을 신비롭게 포장할 줄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거룩한 속임수 속에 진정한 승리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이며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언제든 가면을 벗고 배신한다고요. 배신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그것을 고마워하기보다 당신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특히 천박한 성정을 지닌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베푸는 친절은 당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가족에게조차 모든 것을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맞춰주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희생을 값싸게 취급합니다.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주위를 떠나기 마련입니다. 인간관계가 끊기는 것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숨겨야 할까요?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4가지 지침입니다. 첫째, 당신의 돈 주머니 사정을 철저히 속이십시오.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도 없다고 징징대지도 마십시오. 부유함과 빈곤함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서십시오. 그 불확실함이 당신에게 신비감을 부여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긴장감을 만듭니다. 둘째, 당신의 병과 약점을 속이십시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마십시오. 병든 사자에게 복종하는 자는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사람들 앞에서는 허리를 곧게 펴고 눈에 총기를 띠십시오. 셋째, 당신의 목표와 계획을 완벽하게 숨기십시오.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떠벌리는 순간 그 에너지는 분산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방해하는 기운을 보냅니다.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고 오직 결과물로만 증명하십시오. 넷째, 당신의 가정사를 절대로 발설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흉을 보고 자식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짓입니다. 대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화목한 가정의 주인공인 것처럼 연기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에게는 신용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위장은 사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실제로 부자인지 부자인 척 연기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이 내뱉는 말과 행동, 당신이 품고 있는 감정의 진동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실로 창조해 낼 뿐입니다. 우주는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가난하다고 소리치면 우주는 그래, 너는 가난하구나라고 응답하며 더 큰 가난을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해야 합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칠지라도 마음만은 풍요로운 왕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미래의 현실을 현재로 앞당겨오는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믿으십시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평온입니다. 나약한 사람들은 고독이 두려워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된다고요. 우리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삶은 타인의 노예로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고독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행복은 짧고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실험실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부딪히고 고독이라는 시련을 겪으며 비로소 내면의 보석을 깎아나가는 것입니다. 절교한 친구와는 절대 화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화해는 결국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배신을 반복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일에 쏟으십시오. 이제 나이 50을 넘긴 당신에게 고독은 더 이상 피해야 할 괴물이 아닙니다.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고독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당신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방금 들으신 이 지혜를 단 한 번에 체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딱 100일만 버티십시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을 깨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자기암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뇌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십시오. 그러면 거짓말처럼 당신을 둘러싼 공기가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며 통장의 숫자가 바뀌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서 해방되어 온전한 당신으로서 남은 생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고독은 이제 초라한 외로움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자유가 될 것입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감추십시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가장 찬란한 빛을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황금빛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라는 말이 더 이상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오히려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 때도 있죠.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까지 지쳤을까?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의외의 곳에서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희망을 말하지도 않고 노력을 강요하지도 않은 200년 전 한 철학자의 문장에서 말이죠.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모든 삶은 고통이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문장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이 문장은 내가 약해서 힘든 게 아니다 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삶 그 자체에 있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유하고 교양 있는 집안, 성공한 인생의 출발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늘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우울증을 앓았고 어머니는 사교와 명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이었죠. 이때 쇼펜하우어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예외일 뿐이라는 것을요. 쇼펜하우어의 어머니 요한나는
당대 유명한 작가이자 문학 살롱의 주인이었습니다. 괴테와 교류했고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우울과 비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너는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 결국 두 사람은 평생 화해하지 못합니다. 이 경험은 쇼펜하우어의 인간관을 결정짓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더 깊어진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자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전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당대 최고의 철학 스타였던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었지만 학생들은 모두 헤겔에게 갔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고독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정신은 본질적으로 고독하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중심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원하고 갈망하고 비교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는 절대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원하는 동안 우리는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우리는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비유, 고슴도치 딜레마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려 서로 다가가지만 가시에 찔립니다. 멀어지면 다시 추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찌르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스스로 찾아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지 말 것. 그러나 완전히 멀어지지도 말 것. 쇼펜하우어는 행복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줄이는 삶을 선택하라. 욕망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혼자의 시간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관계는 더 계산적이 되었으며 미래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강요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 위로 대신 정직한 절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를 달래주지는 않지만 우리를 속이지도 않습니다. 잠들기 전 사람은 하루를 다시 떠올립니다. 말하지 못했던 말, 참아냈던 표정, 괜히 마음에 남은 장면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견뎌야 했던 마음이라고. 그는 인간의 정신을 늘 긴장된 줄 위에 올라선 존재로 보았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불안이 밀려오고 조금만 기대하면 실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을 잘 산다는 말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지혜는 행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줄이는 데 있다. 쇼펜하우어에게 평온이란 무언가를 더 얻은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한 삶을 권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삶, 비교하지 않는 삶,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된다. 밤이 되면 생각은 더 많아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치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을 흔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나간 고통을 다시 반복해서 겪는 것은 기억의 잔인한 장난일 뿐이다. 이미 끝난 일이라면 그것이 다시 당신을 괴롭힐 권리는 없습니다. 그는 완벽해지려는 마음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고독이고 고독은 선택한 평온입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고요함은 당신을 벌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것을 견뎌낸 당신을 쉬게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덜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충분히 애썼습니다. 더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오늘의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덜 아프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